추미애 전 장관께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노무현 탄핵 당시가 사진처럼 남아있는 저한테는 너무 네. 초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로 완전히 부상한 사건이 있죠. 추미애 장관 시절에 징계를 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기억의 편집이 너무 심한 거다.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 얘기 읽고 이면서 아니 누가 지금 키운 겁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임종석 전 실장이 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앞서서 추미애 전 장관이 몇 마디를 한 게 있거든요. 앞서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두 가지 날짜가 24일과 어제로 두 개 나눠지는데 24일에는 이렇게 글을 써요. 책임지고 석고대죄입니다. 석고대죄할 문정부 두 비서실장이 총선에 나온다고 합니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중에 한 명이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요. 어제는요. 이런 얘기합니다. 문 대통령은 잘못 보필한 두 비서실장이 아니라 여기에 또 임종석 전 실장이 들어가죠. 곽상원 변호사를 추천했으면 좋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지금 뭐 서울 지역구 출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종로죠. 그러니까 네.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임종석 전 실장 보고. 이런 글이 나오자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이 반응을 보였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그거 사진처럼 저 기억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누구 키워준 게 누군데요. 약간 이렇게 반응이 간 거예요. 지금요. 김영주 전 의원님. 윤 정부 탄생에 서로가 책임 있다 막 손가락질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마치 추미애 장관은 문정부 때 아니고 어느 정부 때 장관인 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김영주 전 의원님 이 상황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도통 이해가 안 간다. 이 그렇죠. 판단이십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그리고 추미애 장관 때도 그 임종석 실장은 비서실장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키운 사람이 저는 임종석이라기보다는 추미애라고 느껴지고요.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출마해 보겠다라고 하는 저렇게 갑자기. 얘기하면 출마의 길에 가까워진다고 예, 판단합니까? 광진 갑이든 어지든 또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또 가까이 서서 말 친문하고 대척점을 또 치겠다는. 사실은 본인 때문에 김경수 지사 또 드루킹 사건 나가지고 또 이 얘기까지 나오시네요. 좀 더 나가셨는데요, 예. 지금? 예. 실제로 아예 차라리 임종석 실장처럼 말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사실은 석고 대제를 해야 되면 몇 배 석고 대제 해야죠. 그리고 제가 17대 출마했을 때 본인은 삼보일배 하지 않았습니까? 탄핵시킨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꺼내가지고 이익될 일이 하나도 임종석 없어요. 전 실장이 딱 그 얘기를 꺼낸 예. 거예요. 지금. 이거 초현실적이다, 예, 이거. 그때 말하자면 추미애 장관의 선택은 저한테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제가 국회의원 된 배경이 됐으니까. 또 그때 또 얘기를 하시네요, 갑자기. 예. 제가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 사실은 저도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다 모두가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구성은 모두가. 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다 패족이란 얘기를 하면서 조심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이나 노영민 실장이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추미애 의원은 자유롭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러 자기네들끼리 싸움할 때가 아니고 예. 차라리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석 의원이 딱 배치되고 옆에는 하태경 의원이 배치되면서 아예 전열을 타겟팅하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은 자기네들끼리 같은 정부에서 장관 비서실장 했던 사람끼리 치고받아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면 선거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임종석 실장은 전략공천 지역에서 공천을 받을지 못 받을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가야 될 선수들한테 스스로 힘을 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선거에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정인환 교수님, 추미애 전 장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추미애 전 장관 왜 이렇게 책임론, 약간 공세적인 책임론 제기잖아요, 이거.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원죄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정권을 뺏긴 거 아니냐. 혹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의 다수가
친명이라고 꼽히시는 분이라고 보시는 거의 겁니까? 친명으로 대별되는 강성 지지층에서 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추미애 전 장관이 천방지축 좌충우돌로 보이지만 예. 대단히 노림수를 가지고 하는 행보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결국은 앞서도 우리 김영주 의원께서도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예. 결국은 친명 그룹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문재인 원재론, 두 번째 또 비서실장 책임론, 예. 석고되지 하지 않고는 출마해서도 안 된다라고 예. 하는 원외 인사들의 어떤 성명서까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결국은 추미애 전 장관께서는 아마도 그런 이번 총선을 통해서 친명 그룹의 아마 데모 또는 친명 그룹의 어떤 소위 상징적인 인사로 역할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총선 출마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재기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예. 소위 본인이 대통령으로 모셨던 국무위원이자 법무부 장관이었던 예. 신분을 망각한 채 아. 사실은 친문으로 대표되는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비난하고 또 비서실장들을 책임 소재로 몰아가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한마디만 덧붙이면 예. 이런 추미애 장관의 언동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아, 그러네요. 별 얘기가 없네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조차 성사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당의 통합적 운영을 추진해야 될 상황에서 예. 총선을 앞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칫 친문, 친명 예. 이런 어떤 그 소위 당의 어떤 분열로 비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을 향해서 약간 날세운 비판을 하는 거는 추미애 전 장관만이 아니고요. 이분은 친명이라고 이렇게 꼽히시는 분인가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출마 관련해서 들어보시죠. 임종석 의원님 정도 비서실장 정도 인지도면 정말 용산 같은 데 출마해야 되지 않았나. 많은 후배들이 이런 얘기 저한테 많이 해요. 뭐 직접적으로 제가 항의받은 거는 성동구에 등기쳤냐.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려면 정말 윤석열 정권의 중심에서 한번 맞붙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서울 중구 성동갑 여기에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 원래 지금 현역 의원은 홍익표 의원인데 홍익표 의원은 서초로 이제 간다 그랬어요. 여길 떠나서. 그러니까 약간 빈 상태인데 그래서 여기 출마 선언했는데 민주당은요 여기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했어요. 전략선거구니까 당에서 누구를 뽑아서 이렇게 거기 출마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남겨둔 거거든요. 요거 정기란 교수님께 짧게 전망을 하시죠. 이거 임종석 전 시장 이러다가 경선도 못하고 탈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 그럴 아닙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험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죠. 이를테면 본격적으로 친문, 친명의 분열 구도가 아마 표출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라든가 또 공관위에서도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비단 임종석 의원이 출마하고자 하는 중구 성동갑뿐만 아니라 예.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지역을 전원 다 지도부가 소위 전략 공천으로 활용할 것인지 예. 뭐 또 그것을 지도부에 그러면서 뭔가 영입 인사들을 위한 용도로 쓸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춘 전직 의원이라 할 의 경우에 예. 어떻게 이 공천을 통해서 선거에서 실질적인 승리를 일궈낼 것인지 여기에 대한 좀 아주 세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 심상치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임종석 전 시장이 출마하려는 이 지역구와 관련돼서 과연 당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까? 이거에 따라서 뭔가 친명, 친문, 격돌 또는 분화 뭐 이런 가능성도 이게 정치권 안팎에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요. 임종석 전 실장하고 한판 붙겠습니다라고 선언하신 분이 나왔네요. 오늘요. 국민의힘에서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내려놓은 의원직에 다시 도전하는 것에 망설임이 있었지만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미래 서울의 중심축이 돼서 강북 시대를 열어갈 이 지역에 586 구태 정치인이나 당대표의 방탄 2차전을 보자 할 돌격병 후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께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정혁준 변호사. 저 뒷부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 얘기 임종석, 윤희숙을 딱 거론한 이 발언 때문에 이거에 앞서서 계양을이나 마포를도 여기 누가 있습니다. 이걸 소개하는 바람에 뒤탈이 났잖아요. 지금 이거 이 중구 성동갑 이거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한다고 선언했는데 그 이름을 꺼냈단 말이에요. 이거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준비하시는 후보들이 반발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또 이거? 지난번 한번 홍역을 치렀으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게 뭡니까? 시대 정신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586 특권 정치를 끝내자. 이게 시대 정신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예. 기다렸다는 듯이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불을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두고 한번 붙어보자. 왜냐하면 예. 586의 대표적인 586이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은요. 대표적인 586 5명만 꼽으라고 하면은 그중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저랑 이제 같은 학번인데요. 전대협 의장하고 그다음에 임수경 방북하고 뭐 예, 그런 예.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임종석 하면은 대표적인 586인데 그 586을 전문가 그것도 경제 전문가인 여성 윤희숙 전 의원이 예. 한번 그 잡아보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사실은 입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당의 공격도 받지만 야당 내부에서도 예.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조금 전에 봤다시피 추미애 전 장관이 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한양대 선배라고요. 아. 그러니까 같은 대학 동문들끼리 저렇게 아주 뭐 그런 식으로 대학 얘기까지 나왔네요. 예. 지금 그런 모습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사면 초과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이면 초과는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그 반발하는 목소리 아까 자막으로 잠시 나갔어요. 하단으로. 그거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윤희숙 전 의원의 요 출마 관련해서 한동훈, 권 의원, 윤희숙, 한동훈, 윤희숙 지우개 반발, 기회 뺏어간대. 벌써 바로 반발이 나왔는데요. 이거 그런데 어떻게 어찌됐든지 간에 예. 저 부분과 관련해서 경선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동이 어떻게 분류될지는 모르지만 예. 여당이 한 번도 최근 뭐 3번 동안에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곳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당내 반발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선생님께서 또 아니 정혁진 변호사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논평이고요. 일단 반발하는 목소리가 오늘 나왔다고 또 그러네요. 잠시 아까 하단으로 좀 전해드렸습니다.